예,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은 우리 기말고사 대비해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풀어보기 위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따로 대비 연습 문제를 나눠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미분 파트에서 큰 한 문제, 적분 파트에서 몇 가지 적분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는 동영상으로 지금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동영상은 우선은 미분 파트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미분 파트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큰 한 문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금 개념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데요. 이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은 3차원 공간상에 움직이는 물체의 궤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차원 공간상에 있으니까 x 좌표, y 좌표, z 좌표가 있을 거고요. 이 좌표 값이 시간에 따라 움직이니까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그냥 스칼라 함수인 거죠. 변수 입력 변수 하나 스칼라 값을 입력으로 받는 스칼라 함수. 일반적으로 변수 하나짜리 함수들이 세 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거는 요거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함수가 된 벡터로 정의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미분 중적분을 쭉 배울 때 주로 사용했었던 거는 이런 함수였어요. 안에 들어가는 입력이 여러 개. 이거 합쳐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이 벡터고 함수 자체는 스칼라 값 하나로 정해지는 스칼라 함수인 경우를 주로 다루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함수라고 해서 렉처가 하나 있었죠. 하나 렉처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다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입력값 하나하나는 여기 입력 변수는 t라고 하는 스칼라 값 하나이고 그 다음에 함수가 벡터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 형태에 대한 미분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p라는 함수, 벡터 형태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요 함수, 요거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p는 벡터라서 이 벡터 안에 들어있는 이 각각의 원소를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쓰자면 x가 t에 대한 함수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y도 t에 대한 함수니까 y도 t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z도 t에 대해서 미분. 해서 다시 벡터 형태로 써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는 t sin 파이 t니까 이거 미분해주면 되죠. 그럼 일단 요 앞에 거 곱해진 거 먼저 미분하면은 여기가 1이고 뒤에 있는 게 붙어서 sin 파이 t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t는 그대로 놔두고 뒤에 sin 파이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파이 t가 되고 t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한번 나와서 t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면 일단 코사인 파이 t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t 파이 이 사인 파이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t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바뀌겠습니다. 코사인을 미분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돼서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Z가 조금 복잡한데요. 요게 요 안에 들어있는 거에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일단 2분의 1이 앞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해서 밑으로 분모에 가겠죠. 분모에 가서 t의 3승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걸 한번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dp dt인 거고요. 요거가 t2일 때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t를 2를 집어넣으면은 t2일 때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사인 2파이는 제로 되니까 코사인 2파이는 1이니까 첫 번째 거는 2파이가 되겠죠. 요 t가 2고 파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밑에 거 y는 dy dt는 코사인 2파이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1 뒤에는 제로 되겠죠. 사인 2파이가 제로니까 그래서 여기는 1 그 다음에 이것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요. t2일 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2루트 3분의 5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기 정의되어져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 아이고 치워서 치우고 지저분한 거 조금 치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함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3차원 공간에 있는 요 점 XYZ로 정의되는 요 점을 에 대해서 원점과 그 점이 이루는 거리의 제곱을 함수 d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d의 식은 뭐냐 하면은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다룬 함수인 거죠. 안에 들어가는 게 변수 여러 개 해서 벡터가 되고 실제로 함수의 값은 스칼라인 주로 다뤘던 형태의 함수입니다. 요거는 xyz가 원점에 이르는 거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0일 때의 거리를 계산을 하라 라는 얘기는 t 0일 때에 x, y, z가 뭐가 되는지를 일단 찾아야 되는 거죠. x, y, z는 t 0일 때 이 자리에다가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x, y는 다 0 되는 거고요. z는 1이 나오겠죠. 그래서 t가 0일 때에 x, y, z가 0,0,1이니까 원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요 d의 값에 이 d도 이제 d는 원래 x, y, z의 함수이지만 x, y, z가 다시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 시간에 따른 d의 변화율 요거를 찾을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체인 룰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산 과정을 반드시 기술하라 하면 반드시 써야지 이제 점수가 나가는 거는 알고 계시죠. 이거는 체인 룰을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쓰라고 해놨어요. 우선 체인 룰을 식을 한번 써볼게요. dd dt라고 하는 거는 원래 d는 x, y, z에 대한 함수니까 그거에 대해서 편미분을 우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x 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라운드 y 그리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하고 그 z를 t에 대해서 미분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dx, dy, dz는 미분이 간단하죠. 여기 x제곱, y제곱, z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x, y, z 각각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것은 2x가 되겠습니다. 2x dx dt 더하기 2y dy dt 그 다음에 2z dz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 x의 x나 y나 z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t 형태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t 형태로 바꿔놓은 게 여기 있는 거죠. 요거 x는 t sin pi t
y는 t 코사인 파이 t 이걸 다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게 dx dt가 요거였으니까 요거 가져다가 곱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다 써보면은요. 2에 t 사인 파이 t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x dt가 뭐였는고 하니 사인 파이 t에다가 플러스 2 파이 t였죠. t 파이였는데 파이 t라고 쓸게요. 파이 t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되는. 요게 요 첫 번째 항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도 쓰면 이 y인데 y를 이제 t의 함수로 써야 되니까 두 배의 t 코사인 파이 t 요게 y인 거죠. 그 다음에 dy dt를 써주면 코사인 파이 t에다가 마이너스 t 파이 이 파이 t라고 쓰죠. 파이 t 사인 파이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2 없는데 제가 2를 썼네요. 요 2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요거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여기 z랑 여기 dz dt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dz dt가 조금 복잡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z가 뭐냐면은 요거죠. 지금 여기에 z가 요거 있고 여기 dz dt의 밑에 분모에 똑같은 게 들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할 거니까 분모 여기 있는 분모랑 여기 있는 항이랑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고 남은 것만 여기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2에다가 2분의 1 2가 있고 여기 2가 있고 2z에 여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또 2랑 2분의 1도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만 남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더해진 형태가 dd 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대 최소 찾는 문제까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죠. 이거는 t가 0.5인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뭘 최대 최소값을 찾고 싶으냐 하면은요. 물체의 높이 그러니까 z 좌표죠. z 좌표니까 z가 아까 뭐였냐 방금 보였던 것처럼 루트의 t 3승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3차 함수예요. 3차 방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함수 거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거죠. 요거의 최소값이 되는 t를 찾고 싶다. t랑 그 다음에 그때의 x, y, z 좌표 요거를 찾고 싶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건데 사실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미분하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거를 제곱한 거를 가지고 와서 그냥 루트 벗겨진 형태의 함수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제곱해서 한 거는 지금 이게 양수니까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거를 쓰던 아니면 루트를 씌워서 쓰던 이 루트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렇게 모노토닉하게 일관되게 쭉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인 경우는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느냐 하는 그 생기는 위치는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안 씌워져 있거나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루트 빼고 최소가 생기는 위치를 찾아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를 뺐다는 얘기는 z를 제곱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하고 요거의 최소점을 찾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1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1변수 함수니까,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한 최대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미분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t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돼서
인수분해를 하면 3t-1에 t-1 이렇게 되겠죠. 요게 되고요. 요게 제로가 되는 점에서 최대 최소가 생기는 거고, 요 중에 그럼 t는 3분의 1이랑 1인데 3분의 1 여기서 최대가 만들어질 텐데 그 로컬 맥시멈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질 텐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t가 0.5보다 큰 경우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요때에 이제 최소가 생기는 거죠. 이게 3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3분의 1인 거고 여기가 1인 셈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때 최소가 되고, 그러면 그때의 x, y, z 좌표를 내가 물체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니까 t가 1일 때 x, y, z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x, y, z는 또 위에 있는 요 함수 요 자리에다가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니까 x는 0 되고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코사인 파이니까. 그 다음에 z는 또 쭉 계산을 하면은 t가 1일 때 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1이 나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서 이때의 최소값은 최소가 있는 좌표는 0, 마이너스 1,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분 파트의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적분도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